토닥토닥 책앤툭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출판사 센시오에서 펴낸 외모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심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책입니다. 저자 시부야 쇼조입니다. 시부야 쇼조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 옷차림 등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숨은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심리학자입니다.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심리학을 전공한 문학 박사이며 야마나시 의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메지로 대학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재력부터 성격, 섹스 취향까지 외모로 알 수 있다는 저자의 책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음은 어떤 심리학 실험의 내용이다. 고급스러운 비즈니스용 수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한 남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 남자는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기도 전에 성급히 도로로 발을 내딛는다. 다음으로 똑같은 남자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을 한 채 같은 방법으로 무단 횡단을 한다. 각각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남자를 따라 길을 건넜을까? 결과부터 말하자면 슈트를 입고 소류 가방을 들었을 때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격식 있는 복장을 갖춘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능력도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 다시 말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하는 행동인데 그렇게 나쁘거나 위험하진 않겠지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 무단 횡단 실험에서도 이와 같은 심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위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힘을 소셜 파워라고 부른다. 조 지라드가 세계 최고의 판매왕이 된 이유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상대의 본심을 읽고 원하는 반응을 돌려줬기에 고객들이 그에게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한 것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거래처든 상사든 동료든 함께하는 상대에게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다. 흔히 척하면 척이라고 표현하듯이 이쪽에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리 감을 잡고 움직여준다. 바쁜 상사에게 이렇게 마음 든든한 존재는 없으며 거래처 입장에서도 늘 같이 일하고 싶은 파트너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업무 역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디코딩 능력이라는 이야기다. OK를 끌어내는 몸짓과 거리.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어 내 의견에 넘어오도록 하려면 다양한 코드를 활용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전달력이 뛰어난 표현 수단은 눈과 손이다. 흔히 대화할 때는 눈을 보라고들 하는데 실제로 시선을 마주치면 진지하고 신중한 느낌을 주어 설득력이 높아진다. 또한 이야기의 핵심 부분에서 가벼운 접촉을 시도하면 상대가 내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본의 전 총리 미키 다케오는 바로 이 보디 터칭의 달인이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때 그는 이 기법을 어김없이 활용했다. 대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때 그가 상대방의 무릎에 손을 올리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상대도 알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또 한 가지는
총리와 상대방의 거리가 무릎이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거리감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협조해 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다. 실험에 장시간 협력해달라는 것이었는데 부탁을 할 때 거리를 각각 달리했다. 먼저 30에서 45cm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떨어진 90에서 120cm 거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서 설득했을 때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협조해줬다고 한다. 너무 멀찍이 거리를 두면 부탁하는 쳐주면서 별로 성의가 없네 라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다면 거리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 사랑은 왜 삐걱거리는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귀었는데 3개월 만에 헤어지는 커플이 있다.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려고 오랜 시간 서로 애태우고 공을 들인 게 아닐 텐데 말이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디코딩 능력 차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 패트리샤 놀러의 설명에 따르면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 커플들은 남성의 디코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대가 이런저런 신호를 수시로 보내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이야기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지만 노부부의 위기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 오랜 세월 서서히 진행된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상대의 신호에 한층 더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둔감한 남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여자의 신호에 혼란을 느낀다. 거꾸로 여자는 자신을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남자에게 섭섭한 감정이 쌓인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대체로 여자의 기분에 둔감한 것일까? 한 가지 가설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최근까지도 남성 우위의 사회 분위기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가 보내는 코드를 굳이 예민하게 감지하거나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여자들은 상대적인 약자의 처지에 놓일 때가 많았기에 코드를 민첩하게 포착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 이제 남녀 사이의 코드를 강자와 약자의 논리로 해석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보다는 더불어 살기 위해, 서로 행복하기 위해 상대의 코드에 집중해야 할 때다. 당당한 섹시함을 즐기는 여성의 액세서리. 의미 있는 물건이나 예쁜 액세서리로 몸을 장식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치면 자신감 문제와도 연관된다. 즉, 착용한 장신구의 숫자가 많을수록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 혹은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늘 초조해하는 사람의 손을 살펴보라. 혹시 반지나 팔찌를 여러 개 끼고 있지 않는가? 얼굴은 생글생글 웃고 있어도 마음속은 고민과 불안으로 어지러울지 모른다. 액세서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부적의 역할을 한다. 반지를 늘 착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마음이 강한 경우가 많다.
연애를 하면 항상 상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기를 기대한다. 질투심도 많은 편이다. 반대로 반지를 잘 끼지 않는 사람은 얽매이는 걸 싫어하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발목에 착용하는 앵클릿은 성적인 자신감을 의미한다. 말하는 시간에 3배를 들어주자.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다. 이성으로서 관심이 없던 친구에게 연애 상담을 했는데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결국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속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유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미하엘 앤데의 유명한 작품 모모에는 그렇게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마음을 치유해주는 신비한 소녀가 나온다. 모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바보도 갑자기 멀쩡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모가 어떤 조언을 하거나 질문을 던져서 그런 생각을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모모는 그저 얌전히 앉아서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들어줄 뿐이죠. 커다랗고 까만 눈망울로 상대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이런 게 숨어 있었나 싶어 깜짝 놀랄 만큼 멋진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상대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 마음속에서 정화와 통찰이라는 2가지 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화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이나 비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기분이 후련해지는 작용이다. 그리고 통찰이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정리되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말한다. 츤데레가 인기를 끈 이유. 처음에는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외로 순진하고 다정한 면이 있어서 사람을 다시 보게 됐다. 주변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한때 이슈가 됐던 나쁜 남자나 무심한 듯 따뜻한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 츤데레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첫인상과 실제 성격과의 괴리감이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증폭시킨 결과다. 앞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좋은 첫인상을 주는데 실패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제2 혹은 제3의 인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회가 가능하다. 이를 친근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얻은 정보가 처음 정보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되고 싶은 자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외모로 연출한 코드가 효과를 발휘하는 시간은 많지 않다. 신데렐라의 마차가 자정이 지나면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다. 코드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얻고 분위기를 전환한 후 그 다음부터는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관계를 끌어가야 한다. 마법이 아닌 나만의 진짜 매력을 파악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유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낯설음을 설렘으로 받아들이는 일,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